예, 안녕하세요. 다잘한 소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캘리그래피 작가 신동욱입니다. 이렇게 함께 글씨 공부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이 바로쓰기라는 프로젝트를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정말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잘 전달돼서 여러분이 글씨의 매력을 잘 느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재미있고 성취감도 크고 글씨 잘 쓰는 게 여기저기서 좋은 점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모두 남부럽지 않은 예쁜 글씨를 쓰실 수 있게 제가 말주변은 좀 없지만 저도 열심히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이 동영상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사 얼굴 나오고 쓰는 손 나오는 그런 식으로 테스트도 해봤는데 일단 너무 오글거려서 포기. 힘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아이패드로 교재도 같이 보면서 그냥 제가 쓰면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그냥 여러분 옆에 앉아서 1대1로 알려드리는 느낌? 진짜 편하게. 또 형식에 막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아하니까 우리. 자, 그렇게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뭘 공부할 건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목차. 바로 쓰기 이번 프로젝트는 총 6교시예요. 6교시. 크게 보면 일단 1교시는 한글의 비밀. 한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한글. 이 비밀을 제가 좀 내세웠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듣고 나면 야,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뭐야 이거?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거?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 음소. 음소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음절, 음소 이런 것들.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본격적으로 선긋기를 할 겁니다. 이게 선긋기가 사실 저는 붓으로 거의 대부분 작업을 하는데 붓글씨에서는 선긋기가 되게 중요해요. 가장 기초고. 근데 펜글씨를 쓰는데 선긋기를 한다? 저도 처음엔 좀 웃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 펜글씨도 선긋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글씨가 선긋기의 반이구나.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A에서 B까지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누구는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싶고 누구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가고 싶은데 생각은 있는데 손이 안 따라가면 막 이렇게 가다가 떨리고 막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로 가고 이러면 되게 좀 그렇거든요. 답답하고.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반응할 수 있게끔 손끝을 예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초 체력 같은 거죠. 그다음에 3교시 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형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자리에 어떻게 놓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건데 이 가상의 인물 신똥손 씨 글씨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기서도 되게 많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거의 다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3교시 때는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4교시 4교시는 본격적으로 글씨를 쓸 거예요.
이제 워크북에다가 쓰면서 공부하고 또 이 영상 보시고 또 쓰고 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리 잡는 방법, 쉽게 말해서 정리정돈을 할 거예요. 테트리스 모양이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우리 글씨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있어야 할 크기,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좋은 간격, 이런 것들을 차차 공부해 나갈 거예요. 쌍자음도 많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쓰면서 중간중간 또 지루하지 않게 단어를 쓰는 것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빠르면 한 달, 아무리 천천히 해도 한 2달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교시. 5교시는 간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간, 띄어쓰기, 그 다음에 행간까지 쭉 이제 까만색만 보는 게 아니라 하얀색도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서 알려드리고, 6교시에는 네 글씨를 드디어 쓸 건데, 그러니까 5강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을 다지는 거죠. 탄탄하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 원리를 통해서 이게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다 놓느냐, 얼마나 크기로 놓느냐, 이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원리를 통해서 배우고 이걸 응용해서 이제는 내 글씨를 만드는, 내 글씨라는 게 원래 내가 썼던 글씨를 이 원리에 맞게 교정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바로쓰기를 기획하면서 가장 여러분한테 베네핏이 될 수 있다 생각했던 게, 이 원리를 다 공부하고 나면 글씨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글씨체를.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글씨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억을 이렇게 쓰고 싶다. 아니면 나는 기억을 이렇게 쓰고 싶다. 나는 휙 이렇게 쓰고 싶다. 이렇게 플랜을 짜고 이거에 맞게끔 다음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미 글씨체가 3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교시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잘 터득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뿌듯한 어떤 결과물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1강으로 들어가 볼게요. 1강은 1교시는 한글의 비밀이에요. 한글의 비밀.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페이지입니다. 한글의 이런 비밀이 진짜 별게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평생 한글을 썼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건데,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놓치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이미 교재를 읽어보셨을 테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이 네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음, 한글의 자음 14개죠. 14개.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리고 모음은 천, 지, 인. 이 3가지. 그래서 14개, 3개. 총 17개 가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거의 다 문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는 최고의 문자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요 네모 안에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뭐냐면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죠. 기억을 이렇게 쓰면 니은은 이렇게 쓰고. 자, 이거를 다음 장에서 볼게요. 자, 이겁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기억. 그 다음에 기억을 뒤집으면 니은이 되죠. 여기 니은이 있죠. 그 위에 획을 하나 붙이면 티귿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반 딱 나눠서 리을, 리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꽉 채우면 미음, 미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하나 또 자르면 피읍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시옷,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시옷이 되고, 이걸 둥글게 이으면 이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점 하나 찍으면 지읒에서 치읒이 되고, 마찬가지죠. 시옷도 이응에서 점 하나 찍으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14 자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썼을 때는, 자, 가를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얘를 뒤집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쓰면 돼요. 같은 크기로.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면 가는 잘 썼는데 갑자기 나가 이렇게 되거나 다가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글씨가 통일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거니까 이 자세한 건 뒤에서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중성을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음소. 아까 얘기했죠. 음소. 음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문자의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자, 그게 초성, 중성, 그다음에 종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시옷이죠. 정확한 발음은 시옷 하나가 음소예요. 음소. 이게 이제 초성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성은 맨 처음 나오는 자음, 그다음에 중성은 모음, 종성은 받침.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받침. 그래서 요 음소 2개 이상이 모이면 음절이 되는 거예요. 음절. 이거는 음소 2개짜리 음절, 이거는 음소 3개짜리 음절.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야지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겠죠? 자, 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한글은 영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글은 세로 쓰기로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중에 가로 쓰기로 바뀌었죠. 여기서 약간 이제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죠. 보시다시피 알파벳은 이쪽으로 진행돼요. 이쪽. 그냥 좌에서 우로 단순하죠. 그리고 이런 알파벳 본 적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게 모여서 단어 하나가 되고 이게 단어 하나가 되고 이게 모여서 문장이 되고 이게 끝이에요. 단순하죠. 그래서 영문 캘리그라피를 보면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장식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 베이직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이게 단순하니까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막 해요.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한글은 구조가 약간 영문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음소가 모여서 다양한 구성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거 좀 이따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서체는 판본체예요. 판본체. 판본체. 자, 말 그대로 판에다가 찍는 거예요. 한글이 처음 창제됐을 때 목적이 뭐였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가여워서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독점한 양반들 그러니까 문자를 안다는 게 바로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도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그 문자에 관심이 없던 일반 백성들한테도 빨리 이걸 공부하게 하려면 책을 찍어야 됐어요. 책. 재미있는 소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판본체인데 말 그대로 이거를 손으로 다 쓰면 너무 힘드니까 활자로 만들었어요. 활자. 인쇄하려고. 지금의 인쇄법이랑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목판에다가 새기다 보니까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네모 반듯하죠, 이렇게. 그래서 판본체는 특징이 뭐냐면 정렬이 양끝 정렬이에요. 양끝 정렬. 이렇게. 네모난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무게중심이 요 가운데 있어요. 이게 색깔이 왜 이러냐? 여기 있네.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각형 안에 가운데 중심으로 맞춰서 양끝 정렬. 이게 판본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로쓰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로쓰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로쓰기를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 세로의 부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양끝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쓰고 받침이 없는 거는 요만하게 쓰기도 하고 이 보이죠? 이 차이가. 그래서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가로쓰기 했을 때. 왜냐면 세종대왕께서 한글 만들 때 가로쓰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했겠죠. 이거는 다음에 살펴볼 궁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궁체도 보면 이게 궁체거든요. 궁. 아이고, 죄송합니다. 레이어를 만들어야지. 궁에서 쓰던 글씨체라고 해서 궁체예요.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던 정자체 같은 거죠. 궁체는 특징이 뭐냐면 중심축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획. 세로획이 중심축이고 이렇게 약간 마름모 같은 요 틀에 들어가 있죠. 아까 판본체는 네모의 중심축이 여기 있었다면 궁서체는 여기가 기준이고 요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네, 궁체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게 되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본 그 캘리그래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궁체 이렇게 흘려 쓰는 거 이게 다 궁체 흘림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궁체는 원래 정자 그다음에 바늘림 왜냐면 사람이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흘림 진흘림까지 되게 많은 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 궁체는 주로 궁에서 그 일하는 궁녀들이 대부분의 그 담당을 했는데 누가 잘 쓰나 엄청 그 글씨체 가지고도 싸움이 많았대요. 대표적인 글씨가 서기 이씨, 뭐 궁체의 백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옛날 글씨체들이 이렇게 새로 쓰기로 됐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쓰기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음소 배웠죠, 음소? 음소는 초성, 중성,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야, 우리 한글의 이 조합을 보면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 초성이 오고, 그 다음에 중성이 오고, 초성, 중성, 중성. 이런 식으로 이 다 예시가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무게가 있는데 부피적인 게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균형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얘랑 조합이 다른데 비슷한 무게를 맞춰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또 차차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을 보면 자, 이렇게 다양한 음소의 조합이 있으니까 우린 이거를 토대로 통일성, 균형 이런 것들을 배워갈 거예요. 자, 첫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부터 또 재밌는 수업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